안녕하세요. 전자상거래 실무 수업을 하는 교사 성기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7번째 시간으로 전자상거래 사업 전략 및 관련 기술 활용에 대해 공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친구가 있나요? 요즘 스마트폰 없는 학생들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데요. 전자상거래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제는 PC를 통한 전자상거래를 넘어서서 모바일을 통한 전자상거래가 대세예요. 화면에 보이는 회사들은 여러분들이 모바일을 통한 쇼핑을 할 때 한 번쯤 사용해 봤을 만한 익숙한 로고들을 가져왔어요.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들을 이 큰 회사들과 관련지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먼저 전자상거래 사업 전략에 대해 공부해 볼 건데요. 전자상거래 경영 환경 분석 중 산업 내 경영 환경 분석을 살펴봅시다. 산업 내 경영 환경 분석에는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신규 기업의 진입 위협. 산업 내에서 기업 간의 경쟁 강도가 낮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경우 해당 산업은 신규 진입자에게 매력적인 산업으로 인식됩니다. 그래서 신규 기업은 기회이자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대체재의 위협입니다. 대체 제품과 새로운 서비스의 개발도 특정 산업에 속한 기업들의 이윤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데요. 인터넷을 통한 기업의 효율적인 프로세스 적용 및 정보 활용을 통해 대체재의 위협을 대응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세 번째는 구매자 교섭력입니다. 구매자 교섭력은 구매자의 협상력을 의미하며 구매자 교섭력이 클수록 전자상거래 기업의 이익은 줄어들게 됩니다. 인터넷을 통한 경쟁 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와 비교를 통한 구매 결정을 하므로 구매자 협상력은 이윤 창출에 영향을 미칩니다. 네 번째는 공급자 교섭력입니다. 산업 내에서 경쟁하는 기업들에 대해 갖는 협상력의 강도를 말합니다. 공급자는 인터넷을 이용해 새로운 마켓에 쉽게 접근하여 납품처를 확보할 수 있으며 이는 공급자의 교섭력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인터넷을 통해 기업과 공급자 양자 모두를 유리하게 하는 기능이 있으므로 인터넷을 활용한 경영 전략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수행하는지에 따라 경영 성과가 달라집니다. 마지막으로 기업 간의 경쟁 강도입니다. 전자상거래 기업은 인터넷을 통해 시장 확대가 용이하기 때문에 기업 간의 경쟁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해 신제품 개발, 서비스 경쟁, 판매 촉진 정책, 가격 경쟁 등 다양한 경쟁 수단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산업 외부의 환경 분석 내용으로는 인구 통계학적 변수, 수요 및 공급, 정부 규제, 기술 개발 등에서 나타납니다. 인구 통계학적 변수는 수요와 공급과 소비자들의 트렌드, 그리고 회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잡는 데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정부 규제나 기술 개발 등도 마찬가지로 잘 되고 있던 사업에 큰 걸림돌이 될 수도 있지만 죽어가는 기업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경영 환경은 분석할 때는 이런 산업 내 환경들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전자상거래 시스템 구축 프로세스는 화면에 보이는 바와 같이 환경 분석, 역량 분석, 전자상거래 모델링, 전자상거래 수립 및 실행 순으로 진행됩니다. 먼저 환경 분석부터 살펴보면 전자상거래 기업의 경쟁 현황, 고객의 니즈 및 변화 추세, 정부의 지원 정책, 전자상거래의 인식 및 활성화 수준, 전자상거래 관련 규제, 법규 등의 변화를 분석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으로 역량 분석은 전자상거래 기업의 내부적인 강점과 약점 요인을 분석하고 핵심 역량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 및 계획을 수립을 포함합니다. 그 다음으로 전자상거래 모델링은 환경 분석 및 역량 분석에서 얻은 솔루션을 종합하여 기업이 구체적으로 수행할 비즈니스 모델을 결정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전자상거래 수립 및 실행은 비즈니스 모델을 기반으로 세부적인 전자상거래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합니다. 전략은 고객 중심으로 수립되어야 하고 구체적인 실행 과제 형태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전자상거래 전략의 실행은 목표 달성을 위한 최고 경영층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이 없으면 실행할 수 없습니다. 전자상거래 시스템 구축 중 모바일 커머스는 가장 핵심이에요. 여러분들도 인터넷으로 물건을 구매할 때 컴퓨터로 물건을 구매하기보다 이제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물건 구매가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선생님도 그렇고 선생님 학교 학생들도 물어보니 그렇더라고요. 이번에는 모바일 커머스에 대해 알아볼 건데, 먼저 모바일 커머스가 등장한 배경 먼저 살펴볼까요? 첫 번째로는 무선 인터넷의 발전입니다. 무선 인터넷이 발전할 수 있었던 특징으로는 실시간으로 정보 검색 가능한 편리성, 개인 전용 단말기로 보안성이 우수한 보안성, 필요한 정보를 즉시 검색하는 즉시성, 차별화된 고객 서비스인 개인화, 네트워크 상시 접속 가능한 접근성, 스마트폰의 다양한 기능들인 복합성, 위치 기반 서비스 제공하는 위치성, 이렇게 7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스마트폰 보급의 확대입니다. 스마트폰의 보급 증가로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한 무선 인터넷 비즈니스가 폭발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결제의 편의성입니다. 소액 결제, 내장된 신용카드 정보를 결제 수단으로 이용하는 전자지갑 등은 다양한 방법으로 모바일 결제 방식이 발전하고 있어요. 최근 결제 편의성에 따른 보안 강화를 위해 형상, 지문, 홍채 등과 같은 생체 인식 센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장 참여자 확대입니다. 모바일 시장이 성장하면서 국내 사업자들이 모바일 커머스 시장에 진출하고, 그러다 보니 전체 시장 규모가 확대되었죠. 이렇게 모바일 커머스는 확대될 수밖에 없는 조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관리할 때 알아야 하는 것을 시장조사 측면과 아이템 선정 측면에서 보겠습니다. 먼저 전자상거래 시장조사인데요. 기본적으로 인터넷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최근 통신기술 발달, 전자상거래 시장 변화 등에 대한 기술 발전을 이해해야 합니다. 고객의 니즈 파악 또한 중요합니다. 전자상거래 이용자들의 특성을 파악하고 맞춤형 마케팅을 수행함으로써 기업의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전자상거래 시장에 대한 경영 전략을 수립 및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 결정을 해야 합니다. 시장조사, 고객 니즈 파악 등 전자상거래 정보를 바탕으로 기업이 구체적으로 수행해야 할 비즈니스 모델을 결정하고 세부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합니다. 그 다음 아이템을 선정할 때는 선정해야 하는 다양한 제품이 있습니다. 먼저 정보를 집약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제공하는 제품인 정보중심적 제품이 있습니다. 그리고 브랜드 이름을 갖는 제품으로 실제 시장에서 인기 있는 제품인 신뢰할 수 있는 제품이 있습니다. 디지털화가 가능하여 네트워크를 통하여 유통될 수 있는 제품인 디지털 제품. 마지막으로 시간적으로 제한이 있어 예약이 필요한 제품이 있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들을 마무리하는 시간으로 수행활동을 통해 복습해 볼까요? 먼저 무선 인터넷의 특징 7가지에 대해 설명해 봅시다. 그리고 국내 전자상거래 기업 중 성공 및 실패한 사례들을 찾아봅시다.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전자상거래와 인터넷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강의도 듣느라 고생했고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